물폭탄이라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싶은 오전이었습니다. 간밤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요. 출근길 곳곳이 통제됐고 고속도로에는 빗길 추돌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이동계획 있는 분들은 끝까지 기상 속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겠고요. 내일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호우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 시설물들은 보수가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사라본의 The Lovers 콘체르토 듣고 왔습니다. 영화 접속에 삽입이 돼서 많은 분들 사랑을 얻었던 곡이기도 하죠. 5346님, 여기는 탄천과 연결이 된 송파의 장지천인데요. 완전히 잠겼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은 이번에 또 얼마나 피해가 가려는지 어릴 때 지층에 사느라 전전긍긍했던 생각에 한숨이 나네요. 하면서 이게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올까요? 진짜 완전 잠겼네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살던 그 지층이 한번 물에 잠겨가지고 막 컴퓨터고 뭐고 막 둥둥 떠다니던 가끔 악몽에 나와요. 야, 비 피해 많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침수 지역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장마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이시겠어요. 정영란님, 웅디 저 오늘 처음으로 허지웅씨 듣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은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요. 자,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의 반년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반년 갔네요. 네. 야. 지금까지는 뭔가 한 5월 이쯤에는 내 올해 다 어디 갔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유난스러운 느낌으로 봤는데 이제 정말로 반년이 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그 반년 다이어리 이러면서 또 다이어리 엄청 판매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년 갔으니까 반년만 쓸 수 있는 다이어리 또 제작해가지고 이 올해 혹시 반 망하셨어요? 반은 파이팅 해봅시다 이러면서 또 반년 다이어리 막 판매하는 거죠.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요즘 좀 유행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봐. 남은 반년이라도 건져봅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딱 반 남았는데 네.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예.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익스플로러 추모식입니다. 야, 이런 게 오는구나 정말. 맞아요. 야. 경주의 한 카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등장을 한 건데요. 무려 27년간 서비스를 이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서비스를 종료한 거에 대해서 기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국에도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건데 막 외국에 막 소개되고 난리 났더라고요. 예. 이 추모비를 마련한 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기영 씨인데요. 예. 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워낙 많이 썼던 브라우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을 엄청 각별하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 씨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에 마음이 없다고 안심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기계에 마음을 줍니다라는 이 말에 자기는 영감을 받았다라면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고 맞아요. 떠올려 보면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기계에 마음을 줘요. 맞아. 내 핸드폰을 하루에 몇 번 닦는 줄 알아요? 그럼요.
저도 저희 집 로봇 청소기 얼마나 애지중지한다고요. 로봇 청소기는 가족이죠. 그럼요. 그 아이 청소기.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아, 로봇 청소기에 왜 로봇이란 말을 붙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청소기 뭐라고 해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가족이지. 네, 그분도 이렇게 생명이 아닌 브라우저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지막을 내가 기념하고 싶었다 라면서 요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써 있어요. 예. 한 달 동안 준비한 이 추모비에는 그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도구였습니다. 이게 한글이랑 영어 같이 이제 문구를 적었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밈이고. 아 맞아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애증의 브라우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인터넷 처음 이제 요즘 분들은 뭐 잘 모르시려나?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 나오다가 좀 이제 정립되기 시작한 게 이제 넷스케이프. 아. 기억나세요? 아, 저 뭔지는 아는데 저는 예. 그거 안 썼고 97부터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넷스케이프를 보통 이제 많이 쓰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요걸 좀 많이 썼는데 이제 안정성이나 속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많아서 나중에는 뭐 이제 뭐 크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기에 좋은 브라우저였다. 거칠은 친구, 이렇게. 좋은 친구였다. 그 액티브엑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특별한 추모는 CNN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 저도 봤는데 진짜 그럴듯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합성을 해서 그게 뭐 외국에 유명해졌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추모비를 만든 거죠. 카페 정원의 한가운데에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찐인 거고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995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고요. 예. 정확하게는 26년 10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부로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엣지 브라우저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그쪽으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이콘은 참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네. 그냥 그거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자, 인터넷 좀 켜봐. 이렇게. 맞아.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겐 인터넷. 그러니까 참. 근데 의외로 저는 이 제가 조사한 점유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점유율? 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익스플로러를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지. 네,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좀 많이 놀랐는데 이 크롬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65% 정도 되고요. 이제 엣지로 바뀐 점유율 기준으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점유율이. 이게 사실 이제 엣지로 넘어오고 나서 더 많이 떠나진 건가? 아니 엔진이 비슷해서 굳이 엣지로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지. 크롬 쓰던 사람들은. 크롬이 메모리 많이 먹는 거 빼고는 큰 뭐 단점이 없는 맞아요. 브라우저라서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크롬 뭐 빠르고 좋죠. 네, 맞아요. 참 여러 가지 춘추전국시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오페라부터 해서 오페라, 넷스케이프, 그럴듯한 비유다. 익스플로러, 크롬 뭐 여러 가지 뭐 사파리 많은데 아무튼 그 거의 뭐 할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가셨습니다. 그래요.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다마고땡이 돌아왔다입니다. 이거를 요즘 애들이 하려나? 정식으로 출시가 아예 된 건데요. 이거 갖고 놀았던 분들 기억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있던 게 다시 그냥 남은 재고를 파는 게 아니라 정식 판매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오리지널 4종이 정식 재발매됐는데 오리지널 영문판의 한국 정식 발매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와 같이 흑백으로 이제 출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쓰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과거의 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990년대의 유년 시절을 보낸 1980년대생이 구매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했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 걸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저도 구매를 한 기억이 있긴 한데 저는 잘 못 갖고 놀았어요. 맨날 죽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캐릭터에 밥을 주고 대소변 청소도 하고 정말 때때로 놀아주기까지 해야 되는 전자 애완동물 캐릭터 육성 게임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손재주가 없는지 아이가 항상 가더라고요. 띠리리 소리 내면서. 이 생긴 것도 귀엽고. 맞아.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동물의 땡부터 해서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형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성도 할 수 있고. 맞아.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같이 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BTS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다마고땡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BTS랑 다마고땡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러니까 이 BTS 캐릭터를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의 캐릭터로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등장이 한 적은 있었지만 오리지널로 다마고땡이 재발매된 거는 5년 정도 만에 이렇게 새로 등장한 거여가지고 주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옥냥이 분들도 지금 옛날 생각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책가방에 하나씩 넣어놓고 다녔었는데, 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요게 재발매 됐는데, 네. 과거에 이렇게 인기 있었던 것들이 또 열풍인 게 있다고 하네요. 또 있습니다. 예. 빵 하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포켓된 빵. 네, 요 빵이 좀 재출시가 돼가지고 최근에 아주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참. 저는 이제 이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이거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왜 편의점에 포켓 몬스터. 네. 이것과 콜라보한 브랜드들 요즘 많잖아요. 막 먹는 것도 있고. 맞아요. 거기 앞에 줄을 엄청 서 있죠. 부모님들이.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심지어 게임기가 있거든요. 대형마트 안에. 예. 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한 게임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주려고 가방 사듯이 오픈런, 마트 오픈런을 와. 요즘 어머니들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냥. 그러니까요. 아주, 예. 그리고 참. 이거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떡볶이 코트. 떡볶이 예. 예. 그러니까 패션계에도 이 복고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코트 이제 더블 코트라고 부르는 거, 예. 복코트랑 뭐 와이드 팬츠, 부츠컷 팬 청바지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뭐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도 한동안 레트로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동안은 옛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와이드 팬츠 부츠컷 같은 거는 따로 지금 사지 마세요. 예. 또 얼마 안 갑니다. 이런 거. 예. 괜히 이제 돈만 쓰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오겠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종료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파리, 2번 익스플로러, 3번 엣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그리고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익스플로러였고요. 익스플로러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군요. 자, 선 정답자 박중선님, 권미연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이승희님, 이재영님, 4454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전미라님이 지웅 오빠 어제 말씀하신 문 앞에 말리고 있는 우산은 주인을 만났나요? 하셨는데 이게 5일째 방치되어 있는 우산이라 어디 경비 아저씨 드렸습니다. 왜 남의 집 문 앞에다가 그걸 두고 가나 몰라. 몇 호야? 라고 따져 묻고 싶었으나 그냥 경비 아저씨 드렸어요. 자, 우리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역사 속 기예가 출중한 예인들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 거예요. 어제 제가 글자를 보고 잘못 읽어서 역사 속 예언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예인이네 예인. 역사 속 예언이라고 해서 신난 분들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역사 속의 예언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인이라.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목소리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썬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재미가 없었어요. 참 재미가 없는데 혼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박광일 작가님이 지난주에 되게 재밌었는데 얘기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항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 반대되는 얘기가 게시판에 도배가 됐었어요. 그렇지 않아. 박광일 작가님 얘기 더 듣고 싶다고 빨리 말 좀 끊으라고. 그 저 컬투쇼 게시판에 잘못 봤네. 오늘은 안배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19님이 지난주 레클리스 아침해 이야기의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박광일 작가님 따뜻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그런지 다시 듣기를 10번이나 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 6.25 전쟁 때 우리 그 말. 네. 연천지구에서 싸웠던. 무서워. 레클리스 감동적인 얘기였죠. 5019님은 허지웅 쇼 중에 최고는 목요일 역사 코너죠 해주셨고요. 이 말을 탁 PD한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하던데요? 탁 PD? 탁 PD 어떤 탁 PD? 탁 PD. 우리 탁 PD? 응. 정말 아세요 둘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요? 네. 언제 한번 대결하시죠. 아시죠? 언제 한번 역사 코너 대 여행 코너. 우리 맛 코너. 맛 코너. 콜. 괜찮을 것 같은데. 탁 PD, come on, baby. 재밌다. 화요일 대 목요일. 언제 한번 우리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네. 좋은데? 아이디어 좋습니다. 탁 PD, come on. 조영아님은 잠깐 탁 PD님이랑 썬킴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네. 뭐요? 그거 스탑 읽으시죠. 그래? 뭔데? 읽으시죠. 술? 술 얘기 아닌데요? 조영아님 오늘도 이마에 광택을 내고 오신 썬킴님 번들번들 광이 나시네요 해주셨어요. 네. 광을 내고 오시나요? 머리에 약간 그 포마드를 바르고 와요. 이마 머리 말고 이마. 비가 와가지고 포마드가 흘러내리고. 흘러내렸어? 알겠습니다. 클로즈업을 하셨다. 제가 오늘 주제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역사 속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희 PD님이 다음 주 주제를 예언으로 하자.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오늘 예언이 아니라 예인이라 그러니까 낚였다고. 다음 주에 예언하신대요. 낚였다고 지금 불평들 하시는데. 돋보기를 좀 잘 껴요. 글 좀 잘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 다시 한 번 더 바꿔야 되나 봐. 예언을 예언을 잘못 읽었는데 오늘 예인 그러니까 예술인들. 네, 연예인. 연예인들. 네. 엔터테이너들, 아티스트들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8세 소년이에요. 우리 임윤찬 군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우승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임윤찬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안사람이 별로 클래식을 안 듣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들려주냐 그랬더니 요즘에 이게 가장 핫한 음악이라고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보니까 정말 뭔가 젊은 어떤 사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연주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긴 했고 재밌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지휘자 여성분 이 지휘를 다 끝난 다음에 자기도 지쳤는지 그랜드 피아노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약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임윤찬이랑 같이 한 지휘자분들 운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 악보도 없이 다 외운 거 아니에요? 그 50분짜리 연주를. 근데 대부분 외우잖아요. 그래요? 네, 머리가 좋으시네. 피아니스트들 다 외우지. 그렇죠. 음악하는 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또. 우리도 원고 없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2번은 대부분 2번을 좋아하잖아요. 다들 2번이야 정말 거의 대중가요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렇습니다. 3번은 전 별로 잘 안 듣는 게 제가 힘들어요.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제 그 영화 샤인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극 중에 이제 맞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 이 3번인데 이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쳤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도 3번은 대부분 스킵한다고 하죠. 근데 두려워서. 그렇죠. 혹시나 실수할까봐. 비교될까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치기 어려운 곡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들 친대요.
콩쿨 가도 많이들 친대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이 네. 바로 3번입니다. 피아노 교향곡 3번. 오늘 또 방송 끝나고 관심 가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평소보다 분위기 좋네요. 라흐마니노프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 히스토리 월드. 굉장히 원래부터 격조 높은 코너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약간 레벨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예인들에 관련된 이야기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뭐 우리나라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전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예인은 그러니까 비교적 천한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예술 또는 어떤 연예와 관련된 일로 한다 그러면은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이제 선비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격조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딱 들어서 즐겁고 보아서 어떤 기쁜 그런 모습들을 했던 사람들은 대개 평민 이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이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소설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 정도는 내가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문자전 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광문자전. 그러니까 주인공은 광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문은 사실은 이제 다른 이야기 책에서는 달문이라고 나오는 지금으로 치면 희극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양에서 아이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질리면 이제 보통 욕을 해야 되는데 니네 엄마 바보 뭐 이러다가 또 두들겨 맞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거랑 비슷하게 썼던 게 니네 형이 달문이다. 그러면은 그 집은 되게 못생긴 사람. 닮은 거 닮았다. 그렇죠. 닮은 거 닮은 사람. 그만해요. 거기서 끝났어. 달담놈. 그만해요. 달담놈. 이거 발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뭘? 네. 닮은이 닮은 놈. 닮은이 닮은 놈. 줄여서 해봐. 달담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렵지. 네, 그래서 네 형이 달문이다, 광문이다 이러면은 더 크게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달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입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입이 크다. 그래서 자기 손 주먹을 쥐고 입에 넣는 것들이 하나의 특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입이 크면은 보통 미남 형들 아닌가? 어렸을 때 그 우리들도 많이 했잖아요. 주먹 들어간다고 이렇게. 네. 주먹을 입에다 자주 넣었다고?요?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 조인성이 하다가 실패했었죠. 맞다. 훅 들어오시는데 오늘.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그런 어떤 외모 정도가 아니라 어떤 희극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춤도 잘 추고 또 뒤집기도 잘하고 또 굉장히 만담에 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잠깐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빰빰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빰빰빰빰빰. 그런데도 굉장히 유쾌한 몸동작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달변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뭔가 그 연애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광대들이 모여 있을 때 달문을 마치 그들은 신을 모시더랬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임은 빛이 나고 우리가 특별히 연기를 하지 않아도 이 모임은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달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높은 평가의 이면을 이제 박지원은 또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인기와 함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좋았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보통 그 달문이 그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거지들하고 어울린대요. 예. 근데 달문이 평민 정도의 어떤 신분이라고 하면 거지하고 어울리는 거는 피하는 모습인데 그 거지가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죽게 되면은 그 장례를 스스로 알아서 치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아마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약방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방 주인이 와서 막 보더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문 보고 막 뭐라 그랬죠. 네가 훔친 거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문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돈을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 약방 주인의 친구가 장난 삼아서 그 집에서 잠깐 돈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장난 겸 또는 잠깐 뭐 친하니까 이렇게 빌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약방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돈을 다시 갖고 와서 달문에게 내가 그때 큰 신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달문이
아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의 평가하고 다르게 지금의 평가는 아마 달문이 그때 광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아니라고 대답을 했으면 오히려 질책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을 테니 차라리 여기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모면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세를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거기에 재주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 모았는데 문제는 이제 달문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질투하나? 질투가 아니라 이제 잘못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영조 때 하층민들이 중심으로 약간의 이제 범죄 집단을 만들었던 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는 영모까지 봤는데 영모는 아니었고 그냥 일종의 이제 범죄 집단이었던 걸로 봤는데 거기에 쭉 잡혀온 몇 명을 신문을 하다가 달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달문도 우리 한 패거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달문이 잡혀서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달문이 거기에 가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얘기했지? 그냥 워낙 인기가 셀럽이라. 있으니까. 아 셀럽이라. 그러니까 또 달문만 끌어들이면 다른 하층민들이 쭉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취조받는데 나 허지용한다랑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연관점이 없는데? 계속하시죠.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제 여기 잡혀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원래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하나 왔는데 하나 더 조사를 또 하는 거죠. 달문의 뒷조사를 해라. 영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영조 왜 그래요, 승기 교수님? 네? 하루에 3찬밖에 안 먹어서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데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마음이 푸근해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그럴 리가 없다. 조사를 해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재조사를 벌입니다. 늘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별건 조사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일로 처형까지 논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경성으로 유배가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논했던 범죄가 바로 뭐냐면 풍자? 아니 달문은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그러니까 아마 거기 대신이 그랬나 봐요. 달문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제 반백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 풍속 위반이야. 그게 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젊은 청년들 또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이 돼야 될 연예인이 장가를 가지 않았으니 이거는 처형의 사유에 해당한다. 영조의 곤장을 칩시다. 영조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러네요. 거꾸로 매달아놔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신하들이 법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조선시대를 굉장히 우리가 좀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굉장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경국대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벌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럼 유배로.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장가 갔다고 유배를 보낸다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야, 결국은 나중에 영조년간에 이제 그 박문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실은 이제 박문수가 나중에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보고 순모어사로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심이 별로 나쁘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혼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문은 콕 짚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얘는 꼭 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을 하게 해라. 한양에서 너무 인기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긴다. 일종의 이제 유배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달문을 찾아갔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임금님 덕분에 혼인을 해서 그 은덕에 살고 있습니다. 긍정의 화신. 야, 늦게라도 해보니까 좋았다 이거죠?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했죠. 비아냥이지. 근데 진짜 긍정의 화신이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20, 30년 뒤에 후반의 삶은 이 달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혼인 이후에는 연예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수입이 있지만 사실은 고정 수입이 없는 거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밥벌이의 힘이라는 것들에 밀려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적성을 뭔가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기저귀 갈아야지, 이유식 만들어야지, 연예 활동 못해, 연예인 활동 못해요. 이 참 결국 그 당시를 이제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정권이 한
예술가를 그냥 사라지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대 기록 속에 광대가 뭐 그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너 이제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실록에는 너라고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길이라고 그런 예. 어떤 광대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아마 광대로는 아마 광문, 달문이 최고일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궁중 축전에서도 보면 이 광문을 배경으로 했던 여러 가지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광문 또는 달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때 그렇게 탁월했고 뛰어났고 인품이 좋았던 예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붙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취조를 받고 풍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고요.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고 사형까지 논해지고 네.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국 예술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죠. 어떻게 보면 인조와 선조는 이제 아웃돼버리고 최악의 임금은 영조가 돼야 되겠죠. 영조가 되는데요. 이러면 야 우리 코너 최악의 임금 순위가 방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선조였는데. 야 공동 1위였지 인조와 함께. 그래 선조랑 인조였던 것 같아요. 방금 영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뀔지 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5663호님께서 광문자전 예전에 읽었습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춘 그 시대 새로운 인간상으로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태환님은 조선시대 예인하면 공길이죠. 이준기 만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연산군 때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연애를 위해서 광대를 계속 그 궁궐로 불러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하들하고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산군이 너라고 불렸던 광대가 있어요. 실록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게 왕의 남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너 하나 가지고 영화 나오고 그러니까. 장금이 하나 가지고 TV 시리즈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상상력에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뭔가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예인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달문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영조 나쁜 놈. 저 정치인에서 내용 증명 와요. 이씨 문중에서 나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원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희가 한 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 왕의 남자 주인공인 장생과 공길. 자 이 이야기에 대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장생과 공길은 풍자극과 이것이 특기인 광대들이었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재주라고 해서 얼음 이게 폰트가 요즘 작아진 건가? 도수를 좀 올려요 안경을. 죽겠네. 얼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줄타기, 2번 널뛰기, 3번 제기차기. 힌트. 작가님. 뭐 하는 줄 모르겠어요. 줄. 줄? 하는 줄. 줄. 난 이거 개그하는 줄. 이거 연기하는 줄. 잘못된 줄. 강연하는 줄. 큰일 난 줄.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강희 작가, 선심 교수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의 예인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그 성이 뭐였지? 달문, 광문. 달문. 네. 달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난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약간 나중에 좀 울컥했어요. 그러게 요건 드라마로도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막 뭐 결혼 안 한 걸로 뭐 사형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아유 영조 뭐 이러고 마는데 뒤에 가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예술운을 잃어버리고 밥벌이에 매진하느라 예술가로서의 어떤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그렇죠. 이 부분 들으면서 너무 슬픈 거야. 그러면 이 방송 젊은 친구들이 더 결혼 안 하게 돼요. 그래요? 네? 젊은 친구들은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성킹 교수님. 자 읽어주시죠. 네. 성킹 교수님 읽어주시죠. 네. 결혼 안 해요? 읽어주시네. 성킹 교수님 결혼하면 나도 결혼할게. 그래? 콜?
같이 합동 결혼식? 아, 네. 유재진님, 이야 광일쌤 힌트 최고. 힌트 왕으로 등극하는 줄. 우석 소장님 썬킴 쌤보다 한 수 위이신데요. 우석 소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이우석 소장님. 우리 그 맘맛 코너 진행하시는 어떤 그 힌트의 달인, 힌트 신선 이우석 소장님입니다. 소장님께서 저희를 따라오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게요. 언제 한번 화요일, 목요일 야 이 대결 한번 꼭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자꾸 탁 PD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요일 맘맛 코너에서 탁 PD님은 사실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에이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야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속 예인 이번에는 우리 썬킴 교수님 말씀 들어볼 차례인데요.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오늘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인가요?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 후 조만간 영화 나오잖아요. 예, 엘비스. 엘비스란 영화. 예.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몰랐던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대기 일단 알고 영화 보시면 더 재밌으니까. 갑자기 오늘 그러면 갑자기 영화 코너? 영화라니요? 이 역사예요. 역사. 예인이요. 찰리 채플린 하려고 하다가 찰리 채플린 많이 아시니까. 일단 엘비스 프레슬리 1935년 미시시피주에서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3대 깡촌이라고 하면 미시시피, 테네시, 그다음에 알칸소인데 대공황 직후잖아요. 예. 대공황 직후기 때문에 정말 미 전국이 다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분노의 포도 시리즈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의 봉사가 포도가 안 됐어요. 분노의 포도가 왜 시리즈야? 네? 분노의 포도가 왜 시리즈야? 시리즈 빼요. 편집. 책이지. 자 생방송 편집 삐. 그만큼 미시시피는 더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 집안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보려고 하다가 이 수표 사기로 구속이 돼버립니다.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쳐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3살 때 이제 구속 수감이 돼요. 근데 어머니 혼자 이제 싱글맘으로 이제 어린 엘비스 혼자를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미시시피주에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로 가요. 왜냐면 그때 그나마 목화 농장이 좀 운영이 되는 때였거든요. 어린 엘비스를 들쳐업고 엘비스야, 우리 저기 테네시주 멤피스 가가지고 우리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자. 알았어요, 엄마. 그래서 넘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네시주 또 그 중에서도 멤피스 하면은 블루스의 고장이거든요. 블루스요. 흑인 연가 블루스요. 뭐 여러분 뭐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멤피스에 있는 흑인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춤을 추면서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봤던 풍경들. 그렇죠. 성가대들이 그냥 뭐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흑인 연가와 이 가스펠과 또 블루스를 보면서 컸던 엘비스가 이 문화에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엄마도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해서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11살 때 낡은 중고 기타를 하나 사줘요.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근데 진짜 멋지다. 안 그래요? 너무 가난한 집인데. 그렇죠. 애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악기를 사줬군요. 새 걸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낡은 기타 중고를 하나 사줘요.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11살 때 싱글맘에 그 돈 모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를 쳤는데 재능이 없었나 봐요. 엘비스가? 그러니까 그때는 기타를 치긴 치는데 실력이 안 늘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안 돼가지고 각종 콩쿨 대회와 콘테스트에 참가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그맨 시험 떨어진 거와 같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정말 전국 노래자랑 예선 탈락이에요. 참 다음 주에 제가 모 방송국의 TV 생방송에서 트로트 한 곡 부릅니다. 아침마당 나가신다고. 네. 내가 홍보해 주려고 일부러 얘기했어. 알겠어. 아침마당에서 제가 구세여라 금순이를 불러요. 알겠습니다. 녹화해놓고 봐야지. 보고 놀려야지. 어쨌든 간에 계속 기타를 치면서도 이제 이건 내가 본업이 될 수 없구나 해가지고 뭘 하냐면 다 알다시피 트럭 운전을 해요.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이제 19살이 됐어요. 난 계속 나는 이 트럭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 모습, 내가 가수 데뷔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다 아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아니야, 근데 요즘 사람들 엘비스 잘 그래요? 몰라. 잘 몰라요.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4달러. 그 당시에는 4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4달러는 우리 김두한 형님께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철 형님도 그렇고.
$4를 모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레코드. 당시 테네시에서는 그 돈만 주면 레코드 한 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4 주면서 레코드 한 장만 딱 만들어달라. 우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머니가 만드셨네 엘비스는. 나중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그 서독에서 군복무하다가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 인생의 전부는 어머니였다. 몇 번 이제 졸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 장을 만들어요. 그 한 장을 만들어서 마이 해피니스라는 노래인데 지금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 장 딱 이거 LP판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펑펑 우셨대. 어머니에게 헌정하는 노래인데 마이 해피니스. 나의 행복이요. 어머니요. 근데 그 노래를 어머니가 못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었을 때 LP가 없으셨나? 플레이어가 한 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파셨어 그걸 또. 그래서 결국엔 못 들으신 거야 그걸. 근데 뭐 팝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테네시에 있는 그 레코드판을 그 녹음 $4 주고 녹음했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밖에 있던 여성 엔지니어. 분명히 백인인데 노래 부르는 창법이 흑인 창법이다. 굉장히 독특하다. 라고 해서 자기 라인에 있는 레코드사 회장한테 메모를 보낸 거예요. 제 픽업하라고. 언젠간 된다. 근데 레코드사 회장은 뭐? 백인이 흑인 노래 불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메모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1년이 흘러요. 엘비스는 계속 트럭을 몰면서 다니고 1년 후에 그 레코드사 회장이 뭔가 좀 독특한 컨셉의 신인이 없을까 하다가 1년 전에 얼굴은 백인인데 흑인 창법으로 노래 부른다는 그 청년 있지. 불러오라고. 불러가지고 한 장의 싱글 앨범을 만들어요. That's Alright Mama라고 흑인 블루스 노래거든요. 이거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백인이 불렀어요. 한번 틀어보자. 해서 멤피스에 있는 지방 라디오국에서 한번 딱 틀었어. 대박이 나버린 거야. 대박이 났어. 저거 누구냐고. 저 가수 누구냐. 전설이 시작됐고. 전설이 시작됐어. 그래서 이 레코드사 회장은 그걸 계속 찍어낸 거예요. That's Alright Mama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십시오.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네시 주 안에서만 스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라디오였으니까. 지역 라디오, 멤피스 라디오다 보니까. 이거를 눈여겨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톰 파커라고. 톰 파커? 톰 파커 아시죠? 그 방금 지어낸 이름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너무 쉬운 이름이야. 톰 파커. 조나단 파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서 관전소에서 톰 파커. 톰 파커라고 당시에 그 행크 스노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 출신 그 컨트리 가수가 있었어요. 그 매니저였는데 전국구 매니저예요. 가능성을 본 거야. 내가 키우겠다. 엘비스 프레슬리 너 테네시주 벗어나가지고 전국구 스타가 되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톰 파커가 픽업을 해요. 픽업을 했는데 원래는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전국구 스타로 톰 파커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 행크 스노우라는 전설적인 컨트리 음악 하는 그 가수 투어할 때 잠깐 한 곡만 부르고 빠지고 약간 들러리 가수를 시켜준 거예요. 여기 엘비스가 열받은 거지. 아니 나 키워준다면서요. 왜 안 키워주십니까? 왜 이런 취급을 하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사업수완이 있었어. 톰 파커가. 왜냐하면 이 행크 스노우가 공연하면 만석에 무조건. 만석에 엘비스를 잠깐 보여주면 언젠간 얜 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헤드라이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수들이 큰 공연에서 딱 선보여가지고 유명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 무명을 콘서트장에 보내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크 스노우라는 보증수표가 있는 공연장에 만석이에요. 잘생긴 엘비스 프레슬리를 딱 앞에 앉히면은 얘는 바로 뜰 것이다. 바로 떴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고무다리 춤. 개다리 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그게 왜 방금 서핑 뉴스가 개다리 춤 췄습니다. 못 볼 걸 봤어요. 안 보는. 근데 이걸 왜 췄냐면은 개다리 춤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으로 너무 큰 무대에 서본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그 긴장 풀려고 이 개다리 춤을 춘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또 잘생겼잖아요. 전국적인 스타에 잘생겼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톰 파커가 얘를 또 영화 할리우드에 꽂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졸작으로 만들었어요. 러브 미 텐더라고
전쟁을 그린 영화였는데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근데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가 빌보드에서 히트를 치니까 영화 제목도 러브 미 텐더로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그 다음은 가사 몰라. 아저씨들. 대박이 난 건 전국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련이 닥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징병제 국가였어. 맞아요. 미국이 징병제가 그만둔 게 1973년도니까 예.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미 군 당국도 제안을 한 거예요. 너를 특급 연애 병사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총 잡을 필요 없고 군대에서도 TV 나오고 라디오 나와라. 군대에서도 영화 만들고 그리고 이 제안까지였어요. 네 고향 멤피스니까 멤피스 출신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엘비스 중대를 만들어주니까 엘비스 중대요. 예. 편하게 지내라. 이 소리를 듣고 톰 파크가 격분한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특별 대우받으면 일반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고생해서 군복 마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럼 네 인기는 더 폭발할 것이다.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이 참 그 잠깐의 유혹을 참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머리 빡빡 깎고 서독의 일반 병사로 이제 군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솔직히 이제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1년 6개월간 서독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1년 6개월이 엘비스란 사람을 잊어버리기엔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네.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예전의 엘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톰 파크가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매니저와 수익 쉐어가 50대 50이었거든요. 네. 엘비스가 돈을 벌어야지 톰 파크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 또 다른 4명의 신인 리버풀 출신 건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뜨고 있었네. She loved you, 야야야. 다 비틀어버리는 비틀즈가. 그래서 비틀즈는 전 세계 투어를 했잖아요. 엘비스가 얘기한 거예요. 톰 파커 보고 우리도 월드 투어 하자. 톰 파커는 절대 안 된다고. 미국에서만 지내자. 그 이유가 있었어. 톰 파커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아 정말? 네덜란드에서 20살 때 불법 체류로 들어와가지고 예. 평생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거예요. 그 여건이 안 나오거든요. 여건이 없어. 자기 못 나가. 그래서 엘비스는 해외 공연을 거의 못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이니까 가능한 얘기들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톰 파커가 뭘 했냐면은 자기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2번 주 7일 계속해서 이제 공연을 시킨 거야. 자기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도박에 빠지고. 여기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약물 중독과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비만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엘비스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 그렇죠. 도너츠. 그리고 미국 여론도 안 좋았어 솔직히. 백인 주류 사회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어떻게 봤냐면 백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정장 입고 얌전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할랄라이요. 근데 백인인데 흑인 노래를 방금 뭐 한 거예요? 요들송 아니었어요 방금? 슬신 백인님 맞아요.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인 주류 사회에 찍혔던 엘비스 약간 위태위태한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빵! 한 방을 박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1964년 리버풀 건달 4명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걸 일컬어 후세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렇죠. 일컫게 되죠. 그 알고 있는 그 영구와 땡치리 헤어스타일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만들었어요. 아 진짜? 그거 뭐라고 뱅헤어라고 그러나? 뱅헤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브리티시 인베이션 전 비틀즈를 보면 정말 리버풀 건달들이에요. 지금 딱 허지웅 씨 옷 입은 거랑 똑같아 지금. 아 제가 뭔가 어떤 그 비틀즈를 흉내내서 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신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매니저가 지금 미국 분위기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이다. 왜냐하면 백인인데 흑인처럼 저렇게 약간 뭐랄까 저질 노래를 부른다. 비틀즈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문화는 고급 문화인데 네. 백인이 돼서 흑인식으로 노래를 부르니 꼴불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정장 입고 머리는 모범생처럼 영구와 땡칠이 뱅헤어하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의 인기를 받자 도착해서 비틀즈의 인기가 수직 상승한 거에 반비례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추락을 해버리고 1977년에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엘비스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타블로이드지에서 많이 다뤘죠. 평소에 썬킹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타블로이드지 얘기 아니었나? 맞습니다. 엘비스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간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개봉하는 그 엘비스란 영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엘비스 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진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말년에 이제 그 너무 그 폭식과 약물 중독으로 너무 이제 본인 모습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좀 많이 슬펐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참 그 인성이나 이런 거 너무 바르고 그 음악적인 재능이야 뭐 너무너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엘비스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나왔어요? 그 우리 중간에 나왔잖아. 헤드폰이 없어가지고. 헤드폰 좀 끼고 하세요 좀. 저는 뭐 직접 생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유행나 띠바라 온도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렇게 왜 불러야지. 다음 주에 제가 아침마당에서 부른 노래는 굿세어라 금순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 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지. 네, 조선시대 얘기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최고의 스토리텔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널리 알려진 그 예인 중에서 전기수라고 있죠. 전기수. 네, 길에서 이제 유명하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최고로 꼽히는 사람이 이업복이라는 인물이 이업복? 예, 이업복이라는 인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는 사실은 전기수와 관련해서는 몇 명의 이름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예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책을 읽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들의 그 영업 방식을 보면은 이제 조금 그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종로에서부터 그 청계천까지 그러니까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한 6구간 정도로 나눠서 요일별로 정확한 시간에 출연을 합니다. 그땐 요일제도 아니었는데도 그러네. 그래서 6조각을 내서 한 번씩 이제 출연을 하고요. 희한하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다뭅니다. 왜요? 안식일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동전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지 않는 거죠. 클라이막스에 갑자기 예고편과 광고가 뜨는 거죠.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 참여를 하셨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유료로 바뀌는. 여기서 옷걸음을 풀까 말까? 아이고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춘향전 우리 오늘 되게 고품격,이었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정말.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전법이라고 하는데. 요전법? 예, 동전을 꺼내놓는 법. 상대방 주문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을 요전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법을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수들이 굉장히 자신의 인기와 함께 영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그 읽어줬던 책들이 이제 당연히 재밌을 만한 얘기, 삼국지, 수호지, 그다음에 이제 임경업전. 이런 것들 너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은 뭐 적벽대전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또 방통 죽는 얘기나 이런 얘기하면은 뭐 거의 뭐 그냥 사람들이 꺼부러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전기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죽었어요. 너무 잘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임경업전에서 김자점이 임경업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김자점은 간신 중에 간신이거든요. 간신 중에 간신이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만고의 충신인 임경업을 잡아다가 처형을 한다. 여기에 이 아마 전기수가 아마 김자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 가갖고 작두를 갖고 와서 난자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그 전기수를 관객이 흥분해서. 네. 예전에 악역 맡았던 배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분들 그 배우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지나가다가 막 돌 맞기도 하고 계란 맞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시잖아요. 영화 속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배우는 그게 배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계란을 던지고. 맞습니다. 그 누구야? 부셔버리겠어. 시문화 그 대역이 누구였어? 상대요? 이종원 씨. 이종원 씨?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때. 그래요? 응.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정조는 또 이걸 가지고 썼습니다. 그거 봐라 소설이 이게 문제다. 소설이 문제라고요? 이게 소설이 지금 너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폐관 문학이 결국은 이게 사람들을 잡는 거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네, 참.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수가 이제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집이 부녀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아까 막 그 여배우들한테 막 욕하고 침뱉고 이런 게 당시에 이제 집에서는 가부장한테 억눌리고
그리고 이제 막 경제 참여가 막 활발해지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여성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공들과 집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살림하시는 분들이 이 가슴 응어리를 풀 곳이 극장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극장으로 전부 다 모여들어서 당시에 영화가 그래서 전부 다 불륜 얘기예요. 일부러 그분들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갈 때 일부러 뭘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셔가지고 스크린에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천연 죽여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여공이랑 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근데 방금 좀 말씀하신 것도 조선시대에 그 전기수들도 그러니까 그 억눌리시는 분들도 이야기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때가 바로 이제 새책방이라 그래갖고 책을 빌려갖고 이런 것들이 책을 빌려서 보기 직전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그게 유행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또 양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빌미로 삼아서 또 몇몇 사람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고 그래서 뭐 여성들하고 불륜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협복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흥겹던 목소리가 갑자기 서리빨처럼 환한 목소리로 변하고 미친 듯이 웃는 것 같다가도 부모를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우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어떤 전기수가 굉장히 호황을 겪게 되니까 역관을 하던 분이 나도 전기수 할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전기수 분들이 영업도 했습니다. 뭐 이제 워낙에 아까 호전법? 네, 요전법. 그거 말고 책을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책도 팔고? 네. 죽이네.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전기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현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변사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또 한편으로 끊어진 전통도 있지만 예인의 전통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번 무료로 풀었던 게임을 중간에 과금을 한다든가 갑자기 유료화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예인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혜진님, 제가 운전을 한 지 9개월 됐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긴장이 2배예요.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그만 엑셀을 밟아 아차 하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속도는 조금 더 줄여야겠어요. 지금도 두근두근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긴장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긴장을 하니까 브레이크와 엑셀을 또 이제 헷갈려서 밟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위험하죠. 빗길에는 또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또 운전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긴장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여유롭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경희님, 웅디 속상해요. 가게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관리실에 연락을 했더니 상가 20곳 이상이 20곳 이상이 물이 샌다고 하네요. 천장등이 누전이 될까 걱정인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최근에 에어컨 관련해서 새로 밸브 교체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요즘 그래서 누수 있는 것도 꽤 많던데. 천정 작업하면서 에어컨 이 배수에서 물이 좀 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원인 파악하시겠죠. 조금만 참아보시고 천장에서 물 새면 참 너무 속상한데 그렇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701님, 저는 방충망 교체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뢰해준 고객님 집에 가서 방충망 틀을 떼서
야외에 나가서 교체 작업을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면은 작업 일정이 취소가 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날이 습해서 한 집을 작업을 하고 나면 땀으로 샤워를 하는데요. 오전에 한 집 작업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늘 허지웅 씨 듣고 있습니다. 항상 허지웅님 글과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참 많이 힘들 텐데 이게 또 여름철에 작업량이 다 집중되는 직종이신 거잖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게 이게 철 몇 번 지나다 보면은 방충망 막 구멍 뚫리고 찢어지고 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거 다 이렇게 또 고맙게 고쳐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늘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고맙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떡볶이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샤워 착 시원하게 하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미님이 비도 오는데요. 이게 뭐 덥기까지 하니까 너무 꿉꿉하네요.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또 이미아님은 존박의 빗속에서 신청해 주셨는데 요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 날에 듣기 좋은 음악들로 쭉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듣기 좋죠. 근데 또 비 안 오는 지역에서 들으시는 청취자분은 섭섭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날씨 좋은 곳에 지금 계시는 분이 이해해 주셔야지. 누가 이해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정수미님. 웅디 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점심 먹는 시간이 다행히도 웅디를 만나는 시간이랑 겹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그 취업인가요? 아니면은 오랜 시간 노력해서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 취업 같죠, 그렇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냥 취업도 아니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리고 높아시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래 하세요. 내가 진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행운도 많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중간에 당연히 어려운 일 많을 거거든요.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 하십시오. 오래 긴 호흡을 하세요. 반드시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축하드리고요. 5737님. 웅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웅디에게 생일 축하받는 거요. 내일은 가벼운 수술이지만 수술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긴장이 좀 되는데 웅디에게 생일 축하를 받으면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꼭 축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생일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쵸? 놀라운 일인데 우리 미정 작가님도 생일이시고 5737님도 생일이시고 우리 청취자 김선민님도 생일이시고 오늘 생일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아까 아침에도 불렀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함을 몰라서 5737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건강한 한 해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살 더 먹으셨어요. 떡볶이 보내드릴게요. 백상현님 8살 아들과 드디어 금요일에 워터파크를 갑니다. 근데 아들이 잠을 못 자네요. 어디 아픈가?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설레고 신이 나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어제는 새로 산 래쉬 가드를 입고 자더라고요.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인데 코로나로 5살 때 가보고 3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예요. 새삼 일상 회복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냥 3년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와 8살 아이에게 3년이라는 거는 참 이게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정말 설레고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신나게 놀다 오세요. 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최영숙님께서 쉼없이 쏟아지는 비로 산에서 흘러오는 빗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가분들이 나오셔서 흙을 쓸어 담고 옮기느라 땀을 흘리시길래 얼음 커피 한 잔씩 드렸습니다. 벌써부터 문 닫고 퇴근한 점포도 있고요. 힘든 하루예요. 점심으로 김밥을 주문하고 모여 앉아서 대책 회의를 하며 웅디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비 좀 그만 내려다오. 이소라의 제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좀 저지대 혹은 침수 지역에 있는 상가이신 거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일단 급한 불은 끈거이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땀 흘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앉아서 대책회의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급한 불은 끝인 것 같아요. 다행이고 더 큰 피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이거보다 더울까요?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괜히. 예, 최영숙님 괜찮을 겁니다. 오늘 흘리신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의 제발. 자, 허지웅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은 드러머 김관지씨와 함께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엔딩송 박선희님이에요.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그대 가슴에 깊이